2017년 북한이 먼저 남쪽에 손을 내민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아무도 아니다. 그는 여의도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거대한 정당도 화려한 연설도 확실한 지지 기반도 없다. 2016년 현재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한노성은 이미 3년 전 그가 나타날 시기와 남북의 문이 움직이는 순간을 종이 한 장에 남겼다. 흰옷에 사람이 나라의 마당에 선다. 그가 북을 부르기 전에 북이 먼저 그를 바라본다. 정민년 가을 막혀있던 물이 다시 흐른다. 더 섬뜩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거짓 흰옷을 선택하면 두 개의 돌이 한반도에서 부딪힌다. 한쪽은 수십 년 만에 열리는 남북 대화의 문이었다. 다른 한쪽은 한반도를 다시 극단적인 충돌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경고였다. 그리고 그 두 갈래의 운명이 갈리는 해가 바로 2017년 정민년 붉은양의 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은 경남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 동안 모습을 감춘 채 살아온 묘전 스님이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한 적도 없고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한 적도 없다. 사찰의 공식 기록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역술가와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단 한 장의 종이를 남기는 승려로 알려져 있었다. 묘전이 처음 세상의 흔적을 남긴 것은 2008년 가을이었다. 산길을 헤매다 암자에 들어온 지방신문 기자에게 그는 작은 쪽지를 건넸다. 쇠가 흔들리고 큰 나무가 꺾인다. 그러나 물은 다시 제 길을 찾는다. 2달 뒤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국을 덮쳤다. 2010년에는 한 도예가에게 이렇게 적어 주었다. 동쪽 바다에서 불기둥이 오른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밀려오지만 보이지 않는 불이 가장 오래 남는다. 이듬해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14년 초에는 길을 잃고 암자에 들어온 여행자에게 짧은 문장을 남겼다. 배가 기울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로 참사가 일어났다. 3번의 기록이 알려진 뒤에도 묘전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미래를 본다고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알았느냐고 묻자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너무 오래 고요히 앉아 있으면 아직 오지 않은 바람이 먼저 옷깃을 스칠 때가 있다. 그리고 2013년 늦가을 묘전은 마지막으로 한지 한 장을 펼쳤다. 그는 내 문장을 적어 붉은 밀랍으로 봉인한 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건넸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되는 날 이것을 열어라. 종이 안에 이런 그 다음에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5년 여름나라의 분열과 혼란이 그렇게 달라자 제자는 마침내 봉인을 뜯었다. 그 안에는 앞서 전해진 새 문장과 함께 마지막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물은 제자리를 찾지만 그 길을 여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언은 2017년에 통일이 완성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수십 년 동안 서로를 향해 무기와 비난만 겨누어 온 남과 북이 처음으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시키는 사람이 바로 흰옷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왜 묘전은 그가 여의도에서 자한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을까? 그리고 북한은 무엇을 보고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둔 문을 먼저 두드리게 되는 것일까? 먼저 첫 번째 문장, 흰옷의 사람이 나라의 마당에 선다는 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흰옷을 실제 의복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묘전이 남긴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흰옷은 색깔이 아니라 성격에 가까웠다. 한국의 전통에서 흰색은 깨끗함을 뜻하지만 동시에 상복의 색이기도 하다. 끝난 것을 끝났다고 인정하는 색,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색이다. 따라서 흰옷의 사람은 단순히 청렴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이미 기능을 잃은
오래된 질서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이다. 끝난 체제를 억지로 살리려 하지 않고 낡은 갈등의 조의를 표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인물이다. 묘전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한 사람이 아니다.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고르던 사람이다. 그의 손에는 깃발보다 서류가 익숙하고 그의 눈에는 군중보다 한 사람의 얼굴이 먼저 들어온다. 그는 정치와 완전히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권력의 언어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언어에 취하지 않았다. 아느랄 대안에 물들지 않은 사람, 현실을 이해하지만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말이 화려하지 않고 분노를 부추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흰옷의 사람은 소리를 높이는 대신 결과를 보여준다. 요전은 그에 대해 또 이렇게 남겼다. 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여름에 끝에 발자국이 나타나고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그 뒤에 줄을 선다. 27년 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이름이 떠오른다. 각자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어느 쪽도 믿지 못한 채 필요해진다. 그때 흰옷의 사람은 아직 시야처럼 땅 아래에 있다. 그는 큰 구호 대신 무너진 지역 경제와 반복되는 행정, 실패를 바로잡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작은 성과로 여긴다. 그러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북쪽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동시에 국내 경제에는 급격한 충격이 닥친다. 기존 정치 세력은 서로를 비난한다. 누구는 강경 대응을 외치고 누구는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린다. 시장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은 커진다. 그 순간 흰옷의 사람이 처음으로 전면에 선다. 그는 군사적 과시도 무조건적인 양보도 선택하지 않는다. 위기 대응 조직을 하나로 묶고 국민에게 사실과 계획을 차분히 공개한다. 그가 한 말은 길지 않았다. 두려움이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상대의 위협은 막대,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막지는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가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흰옷의 사람이 마당에 선다는 첫 번째 예언의 의미다. 여기서 마당은 특정한 광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국 함께 설 수밖에 없는 국가의 중심을 뜻한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중요하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묘의 시작이 외부의 명령도 강대국의 압력도 아니라고 말했다. 불신은 이미 안에 있었다. 정치적 대립에 대한 피로세에 대한 불신, 생활비 부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좌절, 분담 문제를 공포와 구호로만 소비해온 데 대한 분노가 국민 안에 쌓여 있었다. 흰옷의 사람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불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불씨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잘 다루면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지만 잘못 건드리면 눈을 가리고 숨을 막는 연기가 된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불씨는 나라를 태울 것이다. 반대로 그 에너지를 개혁과 회복으로 이끄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불씨는 새로운 시대의 빛이 된다. 그래서 묘전은 흰옷의 사람이 나타난다고만 하지 않았다. 그를 알아보는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세 번째 문장은 2017년이라는 시간과 직접 연결된다. 양이 제기를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2027년은 정민년 붉은 양의 해다. 역하겠어요. 정은 거대한 산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오래 타는 등불과 같은 불을 뜻한다. 민은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하는 흐르게 기운으로 해석된다. 정민년의 상징은 폭발적인 혁명보다 오래 얼어붙은 관계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변화에 가깝다. 양이 제기를 찾는다는 말은 한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느 강대국의 전초
기지가 되는 대신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기준으로 한반도 얘기를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그 변화는 남쪽에서 먼저 시작된다. 묘제는 생전에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북쪽의 문은 북쪽에서 열리지 않는다. 남쪽의 등불이 바뀌면 닫혀있던 문 안에서도 빛을 보게 된다. 즉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기 전에 남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내부의 정치가 끝없는 적대에서 벗어나고 통일과 안보를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북쪽도 이전과 다른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2027년 여름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경제난과 권력, 갈등이 겹치며 물밑에서는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날 공식 외교 경로가 아닌 오래된 민간 연락망을 통해 짧은 메시지가 서울에 도착한다. 조건도 요구도 없는 단 한 줄이었다. 남쪽은 지금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흰옷의 사람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며칠 동안 북쪽의 의도를 분석한 뒤 짧은 문장을 돌려보낸다. 우리는 통일을 말하기 전에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부터 멈추려 합니다. 북쪽은 반박하지 않는다. 악수도 없고 회담 발표도 없으며 거대한 선언도 없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만 바라보던 두 체제가 처음으로 상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묘전이 말한 눈을 맞춘다는 뜻이다. 눈을 맞춘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시선을 거두는 첫 순간이다. 그 작은 변화는 2027년 가을 남북 사이에 제한적인 접촉으로 이어진다. 비상적 문제, 감염병 정보, 수해 지원처럼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된다. 세상은 그것을 대단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묘전은 말했다. 강물은 소리 없이 바위를 뚫는다. 처음 금이 갈 때는 누구도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이미 바위는 이전의 바위간이다. 한반도에서 그 작은 금이 생기는 동안 일본 열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다. 2017년 여름 일본 동부 해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일부 해안 지역은 쓰나미 피해를 입고 오래된 전력과 교통망이 동시에 흔들린다. 일본 정부는 장기간 국내 복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맡아오던 외교적, 경제적 역할에도 공백이 생긴다. 동시에 미중 갈등은 더욱 거칠어지고 러시아와 주변국의 긴장도 이어진다. 각국은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직접 충돌은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뜻밖의 역할이 주어진다. 한국은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방향의 언어를 이해하는 나라로 떠오른다. 묘전은 이를 해와 달에 비유했다. 해가 기울면 달이 빛난다. 그러나 다른 자신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만하지 않다. 다른 태양처럼 모든 것을 압도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다른 빛을 받아 주변을 비춘다. 2027년에 한국이 맡게 되는 역할도 그와 같다. 군림하는 중심이 아니라 충돌하는 힘들을 조종하는 중심이다. 흰옷의 사람은 어느 한쪽에 무조건 서는 선택을 거부한다. 동맹은 지키되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중국과 대화하되 의존하지 않으며 일본의 재난을 경쟁의 기회로 삼지 않고 지원을 제한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접촉 역시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 모두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의심한다. 그러나 흰옷의 사람은 어느 쪽에도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앞마당도 되지 않을 것이며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벽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모호하게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새로운 원칙이 된다. 그 과정에서 세계는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을 다시 보게 된다. 묘전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나라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칼을 든 때가 아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로 만들 때다.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와 이야기는 이미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연결해 왔다.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의 이야기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문화적 신뢰는 한국이 외교적 중재자로 나설 때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북한 내부에서도 남한의 문화는 조용히 흘러들어갔다.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았다. 정치가 닫은 문을 이야기가 먼저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묘전의 예언은 희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런 봉인된 종이와 별도로 제자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겼다. 흰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다. 양이 다른 이의 방울 소리를 따라가면 두 돌이 부딪히고 불씨는 불이 되지 못한 새 연기로 남는다. 이 말은 가짜. 흰옷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인물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세력의 얼굴만 바꾼 사람, 국민의 분노와 남북 문제를 자신의 권력에 이용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그는 깨끗함을 연기하고 자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흰옷은 순수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가면이다. 진짜 흰옷의 사람과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다. 진짜는 자신을 중심에 세우기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설 자리를 만든다. 가짜는 모든 갈등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 한다. 진짜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만 가짜는 누군가를 제거해야만 나라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2017년은 운명의 해이면서 동시에 선택의 해다. 좋은 기운이 온다고 저절로 좋은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는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요전은 제자에게 말했다. 하늘은 문을 만들 뿐 사람을 밀어넣지 않는다. 문이 열려도 통과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마지막 문장. 물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도 같은 의미다. 물은 막히면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작은 틈을 찾아 옆으로 흐른다. 아무리 높은 벽도 물의 움직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한반도 역사도 그랬다. 분단 이후 전쟁의 공포와 이념의 장벽, 강대국의 계산이 거대한 댐처럼 남과 북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기억과 언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완전히 나눌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물이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 그것은 분단 이전의 과거가 아니다. 이미 사라진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남과 북이 당장 하나의 체제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제자리란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의 방향을 주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공포만은 물려주지 않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관계다. 2017년은 그 완성의 해가 아니다. 물이 처음으로 막힌 벽의 틈을 찾아내는 해다. 흰옷의 사람은 통일을 완성하는 영웅이 아니다. 그런 오래 닫혀있던 길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다. 그가 걷는 순간 남쪽과 북쪽의 극단 모두 그 길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길은 원래부터 있었다. 묘지는 제자에게 두 산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그려준 적이 있었다. 그림 한가운데는 작은 점 하나가 서 있었다. 두 산 사이의 길은 항상 있었다. 다만 누구도 먼저 걷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돌이 굴러온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길이 되고 길이 생기면 언젠가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 그 작은 점이 흰옷의 사람이다. 하지만 점 하나만으로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 뒤를 따라 걸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결국 묘전의 예언은 한 명예 지도자보다 국민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암자를 떠나기 전날 밤 제자가 묘전에게 물었다. 스님, 2017년이 오면 이 나라는 정말 좋아집니까? 루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처마 끝에 풍경이 낮게 울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저절로 좋아지는 나라는 없다. 다만 그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흰옷의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요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옷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미워하라고 하는지 누구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산을 떠났다. 묘전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은 것은 붉은 밀랍이 뜯긴 종이와 내 문장뿐이다.
흰옷의 사람이 마당에 선다. 불신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물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다. 2017년 정민년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쩌면 흰옷의 사람도 아직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는 지금 어디선가 무대 아래 바닥을 고르고 있을 수도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서류를 넘기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묘전의 말대로라면 여름에 끝에서 그의 발자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한다. 또다시 가장 큰 목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당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을 알아볼 것인가? 예언은 미래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깝다. 어쩌면 묘전에 남긴 진짜 예언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과 북, 보수와 진보, 젊은 세대와 오래된 세대가 거울이 아닌 창문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때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먼 훗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오고